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볼까요?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 거죠. 수요란 말과 공고란 말. 이거는 뭐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박스 보면은 기초 개념 보세요. 수요는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싶다 이는 욕구야, 욕구. 공급은 뭐냐? 만들어 팔고 싶다라는 즉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이란 말은 두 개 다 그냥 욕구입니다. 욕구야. 만들어 팔고 싶다, 사고 싶다, 가지고 싶다 그 욕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랑 약간 다르게 들어가는 게 수요량이란 말들 합니다. 뒤에 량자가 붙어. 량자가 붙으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특정한 가격이라는 조건 하에서 수요란 말은 그냥 좀 일반적인 개념이야. 그냥 가지고 싶다,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데 수요량이란 말은 좋은 물건이 만약에 1,000원이라면 나는 한 10개 좀 갖고 싶다라는 거는 좀 더 조건을 설정해주고 그에 따른 어떤 그 가지고 싶은 양, 구체적인 수량을 수요량 이렇게 말해줘. 공급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가격. 그 1,000원이라면 우리는 한 10개쯤 만들어 팔고 싶다라는 그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요 밑 보시면 수요량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게 우리가 수요량이라는 게 자체가 이게 측정하려면은 기간을 전제해야 돼요. 가격이 1,000원일 때, 난 10개쯤 사 먹고 싶다 할 때, 이 10개라는 게 자체가 일주일에 10개일 수도 있고, 한 달에 10개일 수도 있고, 그치? 1년에 10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요량, 공급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특정한 기간을 전제로 해야 돼요, 기간. 일주일에 하루에 10개 같으면 많은데 일주일에 10개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달에 10개 그래서 일정한 기간 전제하에서 특정 가격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이런 말이에요. 공급량도 똑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래서 수요란 말과 수요량이 다르구나. 일단 뭔가 다르다는 거 감을 잡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좀 일단 보여주겠습니다.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수요법칙, 공급법칙 넣어줘. 수요법칙 이겁니다. 수요법칙은 법칙인데 뭐 대단한 법칙이 아니라 그냥 심리야, 심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소비자는 이제 앞으로 가격이란 말을 P로 표현하겠습니다. 가격이야. 소비자들은 가격이 싸지면은 Q는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량을 이야기합니다. 좀 많아지겠다 아무래도. 거꾸로 다르게 말하면은 가격이 비싸지면은 좀 줄이고 싶어요. 이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수요의 법칙이야. 수요 법칙입니다. 그럼 공급 법칙은 이게 요 수요 법칙은 다르게 말하면은 소비자의 심리 상태라는 거죠. 가격이 따라서 사람 마음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예요. 반면 요건 이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약간 또 다르겠죠, 그죠? 소비자는 비싸지면은 소비량을 줄이고 싶어 하면은 하지만은 만들어 파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재미가 없으세요, 그죠? 반면에 자기가 만들어 파는 물건이 비싸지면은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어져요. 그런 게 심리 상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말은 이건데 그림으로 그리면은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Y축, X축을 좀 볼게요. 이 종축이죠. 종축을 우리가 여기 가격입니다. 가격. 요게 이 거래량의 거래량 Q로 표현합니다. Q. 거래량. 이 거래량이란 말은 수요량이란 말과 공급량을 그냥 중성적으로 표현해서 거래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형이에요. 위로 갈수록 여러분 가격이 비싸지죠. 오른쪽 갈수록 거래량이 많아집니다. 수요의 법칙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 이런 게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죠. 가격이 1,000원이에요.
한 10개쯤 사 먹고 싶어 한다는 소비자의 심리 상태입니다. 요거는 요 선이 뭘 의미하느냐?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사진을 딱 찍어봤더니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요 A점이 의미하는 심리 상태는 이거죠. 1,000원이요? 어우, 1,000원이면 우리는 한 10개 좀 사 먹을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A의 심리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뭐냐? 한 500원이래. 아, 500원이면 우리가 한 20개 좀 사 먹고 싶다라는 B점은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A점, B점을 여는 요 선 자체를 우리가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요거를 수요곡선, D입니다. D의 D. 수요곡선 이렇게 말해요. 수요곡선은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야. 요게 봐봐요. 가격이 여기 원래 여기 있었는데 가격이 500원으로 싸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500원을 늘었죠, 그죠? B로 이동했다, 그렇지? 가격이 싸지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반면에 가격이 비싸지면 어때요? 원래는 500원일 때는 20개를 사 먹고 싶어 했는데 B점에 사람 마음이 있었는데 가격이 비싸지면 1,000원이 되면은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B에서 A 이렇게 여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관계죠. 우리가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거리량 사이에서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마이너스 상관관계. 이 마이너스 상관관계라는 게 그거죠. 반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가격과 거리량은 반대다.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 이제 수요곡선은 일반적인 수요곡선의 형태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심리 상태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요게 여러분, 요 마이너스라는 게 제가 수학에서 더하기 뺀다는 말이 아니라 요거는 마이너스라는 게 운동에서 마이너스라는 말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게 이 가격의 움직임과 이 거리량 자체가 반대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요걸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두 가지 P입니다. P이고 Q예요. 요거는 소비자의 심리 상태지만 요거는 기업, 즉 공급자의 심리 상태야. 그림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 이거죠. 만약에 500원이야 가격이. 500원이야? 그러면 우리 한 10개 좀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점이 공급자의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자, 요 두 번째는 여기 1,000원. 1,000원이야? 오, 그래? 그럼 우리 한 20개 좀 만들어 팔까? B는 그런 심리 상태예요. 이게 공급자의 심리 상태는 AB 같은 모습을 이렇게 이런 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요걸 우리가 S 공급곡선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곡선, 공곡선은 소비자의 심리 상태, 공급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석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이는 게 분석이 잘 되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분석하면 훨씬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게요. 심리 상태를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거야. 이건 여러분 가격이 비싸지면 더 많이 판다고 싶다, 그죠? 이게 가격이 비싸지니까 더 많이 판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플러스 상관관계라고. 이 플러스 상관관계라는 말은 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운동의 방향이 같다 이런 말이에요. 일반적인 소비자의 패턴은 심리상태 이렇고, 이 일반적이라는 말은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고, 기업도 일반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 교재 보시면은 그 밑에 수요법칙 보세요. 개념에 첫 줄 있는 말 넣어줘. 수요법칙은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증가하고, 그죠? 반면에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감소한다. 분이 알죠? 다음에 그래서 계속 있는 말 놉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 음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음의 관계라는 게 마이너스가 이거죠, 그죠? 음의 상황에 반대로 작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반면에 공급구선 한번 봅시다. 이러면 넘겨보면은 공급법칙 계속 보겠습니다. 공급법칙은 뭐냐?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은 감소하고, 그죠? 계속 넣어줘. 계속.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은 증가하더라.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 오케이, 그게 다 했습니다. 그 밑에 그림 보인다, 그죠? 어때요? 수요곡선은 이런 모습이다, 그죠? 공성 이런 모습이죠.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머릿속에 수요곡선은 저는 원칙적으로 저런 모습이거나 나중에 봅니다만 예외적인 걸 좀 공부하겠습니다. 예외적인 현상은 요게 항상 이런 게 아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격과 있다면은 나중에 봅니다만 요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는 요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있잖아. 일반적으로 이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게 요런 모습일 수가 있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 요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기본이 이거다. 요즘은 이제 우리 하여튼 가끔씩 이런 것도 가끔씩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나중에 봅니다. 일단은 기본 원칙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그다음 여러분 수학적 수식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거기 여러분 거기 보충학습 한번 보세요. 이 수학적으로 도출을 일단 지금 하지 않고요. 굳이 여러분들은 일단은 모습이 이렇다. 그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게 예외를 좀 봅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수요 곡선과 수요 법칙과 공급수를 봤으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격이 근데 싸지면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고 비싸지면은 줄어들다, 그죠? 한번 헷갈리니까 하나만 지워버릴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예외는 건 뭘까? 예외는 얘가 싸지면은 오히려 줄다, 이렇게. 이런 게 또는요, 얘가 비싸지면은 가격이 비싸지면은 막 더 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수요법칙이 예외야. 그 수요법칙이 예외로 그린 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기본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거라면은 가격과 거량이 같은 방향이니까 얘가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죠? 이것도 가능해요. 아주 특수한 예외입니다. 요런 걸 우리가 수요 법칙의 예외라 그래요. 예외다.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박스로 정리해놨죠. 기펜제와 베블렌제 요 두 가지 일단 두 개 다 사람 이름인데요. 이름인데 이 기펜이라는 사람이 이런 현상을 발견했다. 그래서 기펜제라 그러고 베블렌도 이 사람 이름이에요. 베블렌이라는 양반이 이런 어떤 재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요 법칙의 예외라 그럽니다. 기펜제나 베블렌은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가격이 비싸지면은 더 사고 가격이 싸지면은 더 안 사요. 이제 두 개 다 그런 속성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기펜제는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 기펜제는 있잖아요. 두 개 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두 개 다 비싸면 더 사고 싸지면 더 안 사는데 주로 기펜제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펜제는 약간 이렇게 가격이 싸지면은 원래 이제 기펜제를 발견한 지점 자체가 그런 거야. 이 제품은 가격이 지금보다 더 싸지니까 더 안 사더라는 이야기지. 잘 없어요, 그게. 이거 기펜이라는 분이 이런 현상을 우리 여러분 그 영국 그 위에 가보면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그런 현상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경제 학서사에 나옵니다. 지금 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베블렌저는 여러분 주로 여기 나타나요. 이렇게. 주로 특징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면 더 삽니다. 이거는 좀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이런 말로 오죠. 그 베블렌제 두 번째 줄 보면은 위풍제라고 한다. 위풍에는 이제 자기 뽐을 낸다, 과시한다는 얘기죠, 그죠? 약간 허풍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다.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나도 그죠? 이렇게. 요거는 일반적인 수요곡선이지만은 요거 싹 지워버리면 요게 예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됐고요. 공급법칙은 굳이 안 봐도 관계 없겠습니다. 예외는.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오늘의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에요. 오케이. 앞까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수요 법칙 기본 개념들은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하게 될 수요와 공급의 변동, 이거는 달달달달달 해야 돼요.
싹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고 거의 외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돼.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만은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거기 일단 개념 이런 말 넣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다른 말이다. 수요량의 변화란 말과 이 수요의 변화가 다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른데? 일단은 다르다, 그죠? 여기는 량자가 붙었어. 이건 량자가 없어. 큰 차이점이다, 그죠? 한 단어 차이점인데 아주 큰 차이점이고 시험에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양대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주로 이제 지디가지 출제는 주로 수요의 변화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얘는 어떤 차이가 나는데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양들 잘 구별하셔야 돼. 일단은 수요량의 변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격이 싸지면은 사람들은 가격이 싸지면은 좀 더 사 먹고 싶어져요. 가격이 있습니다. 요게 소비량입니다. 그죠? 구매량이야, 희망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기 지금 현재 가격이 여러분 1,000원이에요. 1,000원이니까 나는 한 10개쯤 사 먹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A입니다. 그죠? 나는 1,000원이니까 10개쯤 사 먹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지? 근데 수요량의 변화는 이거죠. 가격이 싸지면은 이 말이야. 가격이 싸지면. 그래서 뭐 지금 그게 아니라 500원이라고 그죠? 500원이라면 당연히 더 사 먹고 싶겠죠, 그죠? 뭐 15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 이미지 수치입니다. 이미지 수치를 집어넣어서. 그럼 여러분 가격이 당연히 싸지니까 더 사고 싶죠. 이게 뭔가 지금 이전에는 10개를 사 먹고 싶어졌으나 지금은 15개를 먹고 싶어졌어요. 마음이 바뀌었다, 그지? 이거는 결과야, 결과입니다. 요는 결과인데 원인이 뭡니까? 요는 원인이다, 그죠? 요게 원인이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 요 마음이 바뀐 것, 요걸 우리가 수요량이 변했다. 즉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사 먹고 싶어졌다라는 거를 이제 한마디로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은 수요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수요의 변화, 이러면 우리가 여기 아이스크림 볼까요? 아이스크림 뭐 팥빙수. 요즘 이런 날씨가 이제 제대로 팥빙수의 계절이 왔다, 그죠? 되게 빙수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아무래도 여러분 가격이 1,000원일 때는 보다는 500원 되면 좀 더 사 먹고 싶게 가격이 싸졌으니, 그지? 아이스크림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럴 수 있다, 그죠? 날씨가 진짜 더럽게 덥잖아. 가격은 똑같아. 가격은 똑같아. 이렇게 말고. 가격은 똑같아. 굳이 뭐 그림 풀 필요 없네. 날씨가 너무 더우신 거야. 가격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날씨가 그렇게 안 더울 때는 1,000원 같으면 10개쯤 사 먹고 싶었으나 너무 더워지니까 그냥 졸지에 15개 사 먹고 싶어진 거야. C가 원래 심리 상태가 여러분 A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A에 있다가 B로 갔단 말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15개로 더 늘어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원인은 가격이 싸져야 돼요, 그죠?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뭐예요? 10개, 15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 하여튼 뭔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지금 10개가 아니라 15개 늘어났다는 얘기다, 그지?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 이렇게. 원래는 수요 곡선이 D 뭐 제로였으나 D1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얘기, 해석을 한다, 그죠? 사람 심리 상태가 A, B로 간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가격이 싸졌으니까. 근데 A, C로 가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A에서 C로 바뀌는 거는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일단 이 그림이 안 나타나, 그죠? 이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커지는 것만 나타나요. 그런데 A에서 C로 이렇게 점핑하는 이거는 이 그림이 안 나타나. 이거는 결과만 나타나지 원인이 이 그림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온다,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A에서 C로 움직이는 이것을 A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을 붙이느냐?
수요 자체가 바뀌었다. 사람의 욕구 체계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석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뭔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지? 갑자기 더 먹고 싶어졌다는 얘기야. 아까 그럼 여러분 좀 전에 날씨가 더럽게 더워지니까 더 먹고 싶은 이유가 딱 나왔네. 날씨가 더럽게 더워졌어. 그지? 그런 것들이 이 수요의 변화 이렇게 요인이고, 요거는 이제 왜 원인. 왜 그렇지? 원인이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험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AB, 여기 AB다. 여기 수요량의 변화야. AC,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같은 수요순에서 왔다 갔다, 그지? 여기 수요량의 변화다, 그죠? 같은 수요순에서 왔다 갔다 해. 우리가 수요량 변화 그러면은 수요선 자체가 같습니다. 똑같은 수요순에서 우리 애들 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듯이 막 타다가 올라가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수요가 바뀌었단 말은 뭐냐?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shift, 즉 이동한다. 우리 영어로 shift라고 그러지. 확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체 이동한다는 얘기.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고 거꾸로 갈 수 있겠다, 그지? 날씨가 추워지면은 아이스크림 좀 덜 먹겠죠. 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이게 수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변하면 이거는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거꾸로 가면은 수요가 감소했다. 우리가 이 국어는 우리 일반적인 용어니까 표현이니까 다 이해되죠, 그죠?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감소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여기 0이잖아. 0이니까 오른쪽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죠. 그래서 좌측 가면은 위축되는 것이고 오른쪽 가면은 커지는 경우에요.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는 원인이 뭘까?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기본 개념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개념만 봅시다. 수요량의 변화 보세요.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뭐가 변했다고? 가격 변화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라 그랬잖아.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이 바뀌더라, 그죠?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로서 어떻게 해요? 수요 곡선 위에서 막 움직인다는 이야기야. 수요선 위에서. 오케이. 자, 반면에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의 변화는 뭐냐? 가격 변화가 아니다, 그죠? 가격 변화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서 가격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서 수요선 자체가 좌측 우측 움직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고? 이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뭔데? 이게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내용을 이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때 잘 이해하셔야 되고, 자, 해놓으면 꼭 시험에는 그 해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서는. 자, 먼저 첫 번째 얘기 뭐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용어를 개념을 읽게 되는데, 정상제 열등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재화들을 그냥 다 정상제라고 말을 해요. 정상제로 말합니다. 그 정상제는 뭐냐? 그냥 그 일반적인 재화들이야. 자, 이거 일반적인 재화들 이렇게죠. 보통 우리가 이 수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원인은, 그죠? 여기 좀 지우고 헷갈리게 복잡하니까 좀 치울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수요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A에서 이렇게 B로 움직인다, 그죠? 수요선이 이렇게 이동해요. 수요가 1,000원인데 이전까지는 10개에다가 지금은 그냥 20개를 사먹고 싶어졌어. 이렇게 수요가 오른쪽으로 증가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뭐냐?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는 경우에, 내 주머니가 좀 더 두둑해지면 보통 더 사먹잖아, 그죠? 여러분들 뭐 그런 경우 다 그런 경우 하죠. 뭐 근데 삼겹살을 지금 내 월급이라든지 뭐 내 용돈수에서는 한 달에 삼겹살 한 번밖에 못 먹어. 근데 용돈이 좀 두둑해지다든지 좀 알바비가 좀 많아졌어.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득이 증가하면은 딱 이런 모습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근데 요거는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정상제일 때는 그래요. 정상제일 때는. 정상제일 때는 소득이 증가하면은 보통 수요가 더 팽창해요. 자, 그런데 열등제라는 게 있습니다. 재화 중에는 열등제라는 제가 있어요. 열등생, 우리가 딱 그 열등제 그 말이에요. 열등제. 뭔가 뛰어난 건 아니야. 열등 좀 해. 이런 재화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어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위축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죠. 우리 열등자선 우리 주변에는 열등자 주로 중고품 같은 거, 중고품, 뭐 중고차, 뭐 중고서적, 중고차가 많겠죠.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면 여러분 보통 중고차를 사요. 근데 보통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아.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을 때 근데 차는 있어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중고차를 산다 그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뭐 소득이 좀 좋아지면은 중고차 안 사요. 오히려 안 산다는 얘기죠.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열등제 이런 붙입니다. 일단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팽창하는 것은 뭐라고? 정상질 때는 그렇더라. 열등질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첫 번째 칸에 보세요. 소득 수준의 향상. 정상제일 때는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우측을 이동한단 말이 뭡니까? 이게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열등제는 반면에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더라. 이동 방향은 수요는 좌측으로 간다. 이 좌측으로 간단 말이 이게 뭐라고? 이게 수요가 이제 오히려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줄어든다. 두 번째 여러분 대체제 보완제라는 개념을 익혀야 돼요. 대체제 보완. 대체제가 뭡니까 여러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내 교재도 해놨지만은 지하철하고 버스가 가장 유명한 대체제입니다. 지하철 타고 가든 지하철을 버스를 타도 그죠? 탈 수 있다 그죠? 이게 서로 바꿀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버스 요금이 되게 비싸지면 어떻게 해요? 원래 지하철 요금도 1,000원이고 버스 요금도 1,0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 가다가 정류장에 버스 오면 버스 타고 버스 없으면 지하철 타고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지하철을 가기 1,000원이 아니라 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지하철 가능하면 안 타겠죠. 그냥 버스 탈 거라는 거지. 그게 이 양자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비싸지면은 얘가 비싸지면은 얘는 어떤다고? 1,000원 그대로 있는데 이전보다 버스를 훨씬 많이 타겠지.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게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는 대체 관계 있는 재화가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상대방 대체제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보완제라는 것도 있어. 보완제. 대체제는 서로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거지만 보완제는 같이 소비하는 거예요. 같이 소비하면은 따로 한 개만 소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완제라 그래. 커피하고 프림 같은 거. 그렇죠. 입맛이 좀 올드한 사람들은 커피랑 프림을 같이 먹지만은 안 그러죠. 안 그렇죠. 또 여러분 가장 많은 게 치킨하고 그죠? 치킨하고 근데 맥주 이런 것들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거다 그죠? 아니면은 삼겹살과 소주 이런 것들 그지?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죠? 삼겹살 먹으면 그렇지만 소주를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보완제라 그래. 근데 만약에 보완제는 치킨 가격이 비싸죠. 그럼 치킨 덜 먹겠지. 그러면 따라서 맥주 덜 먹습니다. 맥주 가격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보완제 가격이 비싸지면은 얘도 수요가 줄어들어요. 왜? 치킨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관계를 아무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왔다 갔다 헷갈리는데 여러 번 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래 보세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대체제 나온다 그죠? 대체제야 버스 요금이 상승합니다. 버스 요금이 비싸지면은 버스 안 타겠지. 그럼 뭐 탈까? 지하철 타겠지. 지하철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게 해놓으세요.
보완점이다. 커피 가격이 비싸지면은 커피 가격이 비싸면 커피 잘 안 마시겠지. 그러니까 프림도 덩달아 잘 안 먹는다 그 말이야, 그죠? 프림 수요는 감소한다. 다음 밑에는 소비자 기호예요. 관련 제도를 꼭 기억하시고요.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꼭 기억하시고 밑에는 콜로그요. 독립제라는 것은 몰라도 독립제는 여러분 서로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서로 아무 관계 없으니까 아무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자, 그다음 밑에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다, 그죠? 이게 소비자의 기호 그냥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뭐 날씨가 더워지니까 기호가 바뀔 수도 있다, 그지? 그런 것들 증가합니다. 소비자 기호가 바뀌면은 뭐 바뀔 수 있겠죠. 아니면 그 밑에 여러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돼요. 지금 아직 안 올랐어요. 근데 오늘 밤 내일 되면은 되게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재기 하잖아요, 그지? 그 수요가 확 가격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확 증가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소비자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은 보통 수요가 팽창합니다. 이렇게. 또 밑에 소비자의 재산이 좀 많아져요, 여러분. 요 재산은 소득이 아니에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는 사람이 150만 원 들어오면 소득이 보통 증가했다 그러는 거지. 근데 재산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겼어요. 그런 게 재산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재산이 많아지면 보통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지갑을 좀 풀어요. 그래서 이게 재산이 증가하면 수요가 보통 팽창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 부의 효과라 그러는데 어쨌간에 재산이 커지면은 재산이 많아지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씀씀이가 높으니까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런 것들. 소비자 수가 100명 있을 때랑 1000명 있을 때는 다르다, 그죠? 소비자 숫자가 증가해도 수요는 팽창합니다. 당연하게, 그지? 그 정도까지 세팅하세요. 저번에 우리가 이런 거 안 했잖아, 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까지가 여러분 꼭 요거 자, 여러분들은 다시 정리해보면은 정상제, 열당제 꼭 구별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뜸뜸이 나오는데 요게 정상제, 열등제랑 특히나 이게 대체제, 보완제는 진짜 잘 나와요. 그죠? 꼭 기억하세요. 네 가지.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를 딱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반복해야 돼. 반복하다 보면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거는 우리가 싫었잖아. 이거 우리가 이런 쓰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처음 해봐서 그렇지 누구나 다 이렇게 행동해 왔어요. 자기가 이렇게 행동한 줄 모르도 이렇게 행동해왔던 거지. 그 행동해왔던 것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객관화시켜가지고 분석해 보는 게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실제로. 자, 두 번째 공급법칙. 요게 이제 여러분 이해됐으니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너무나 쉽습니다. 내용이 똑같아. 다만 약간 특수한 몇 가지를 첨언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죠. 오케이. 자, 공급량의 변화는 여러분 이거겠죠.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렸잖아요, 그지? 이렇게 가격입니다. 공급량이야, 이렇게. 그죠? 공급선이다, 그죠? 500원이야? 10개쯤 할래. 근데 갑자기 가격이 1000원이래. 1000원이 올랐어? 1000원 올랐으니까 우리 좀 늘려야지 20개로. 그치. 여기에 올랐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그죠? 요는 결과입니다, 그죠? 결과인데 원인이 뭡니까? 요 놈이 원인이 돼, 그지? 그래서 가격이 원인이 되어서 희망하는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을 그냥 공급량의 변화 이렇게 말한다. 다르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공급순위에서 A에서 B로 이동한다, 그죠?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같은 수요순위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의 변화도 뭐냐? 같은 공급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럼 공급의 변화는 뭘까? 가격 자체는 똑같습니다. 가격 자체는 똑같아. 이렇게 똑같은데 갑자기 공급량을 20개로 늘리고 싶었던 게 C 같은 거.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공구선이 이동했다. 요게 이렇게 이동했다고 이동했다고 봐야지. A에서 B로 가는 것은 같은 공구선에서 그스로 올라가 왔다 갔다 하는 미끄럼타는 거지만은 A, C는 이거 그냥 점핑해야 점핑. 이거 뭐냐? 공구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A에서 B로 간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요거는 요게 원인이야. 근데 요거는 점핑한 이거는 이유가 진짜 많겠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 원인이 뭐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개념부터 자꾸 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공급량의 변화 보세요. 가격 변화에 따른 뭐라고요? 뭐에 따라서? 가격 변화. 그죠? 원인이 가격이래. 가격이 변했기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었대. 그래서 뭐 공급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이 표현 익히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공급의 변화입니다. 공급의 변화 뭡니까? 동그라미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었더라. 그래서 뭐요?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더라. 그럼 왜 이동하는데? 원인,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 원인을 한 박스에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데 자, 그거 보시면은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볼까요?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만은 수요곡선과 공곡선의 높이가 의미가 조금 약간 다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 공곡선이다, 그죠? 여기 A쯤이에요. A쯤 여는 말이다,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래.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A점 요는 공급자의 마음이라 그랬죠? 공급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생각을 해주는 거니까 1,000원이면은 그죠? 가격이 1,000원이야? 나는 한 개 좀 만들어 팔아야지. 그죠? 1,000원이라면은 만약에 조건이 1,000원이라면은 나는 한 개 좀 만들어 팔아야지라는 심리 상태예요. 이걸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개를 만들어 판다면은 나는 1,000원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1,000원이라면은 나는 한 개 만들어 팔아야지 이런 의미인데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한 개 만들어 판다면은 나는 1,000원은 받아야지 이런 말이라는 거죠. 내가 1,000원은 한 개 만들어 판다면은 나는 그 화살표가 이제 이렇게 그죠? 나는 1,000원 받아야지, 그지? 요 1,000원은 어떤 1,000원일까? 받고자 하는 내가 한 개를 만들어 팔 때 받고자 하는 최대 금액일까? 받고자 하는 최소 금액일까? 즉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1,000원 아니면 1,000원 최소한 1,000원은 받아야지라는 의미일까? 최대한 1,000원 받고자 하는 의미일까? 최소한이겠죠, 그죠? 나는 999원이라면 안 팔겠어. 그런 말이야. 이게 최소한 1,000원 돼야 된다. 더 받으면 좋고. 그런 말. 그래서 요 금액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000원은 받아야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왜 최소한 1,000원 받아야지. 그 말일까? 내가 이 물건 한 개 만들 때 생산 비용이 1,000원 들어갔어. 생산 비용이 1,000원 들어갔으니까 나는 1,000원 받아야지.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요 높이랑 요 높이는 같은 높이가 같아. 높이가 같아요. 내가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나는 1,000원 받아야지. 1,000원 주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900원 받고 팔면은 100원 손해잖아. 난 그렇게는 나는 뭐 그 손해 난 짓 안 한다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1,100원 받아봤던 땡큐고 최소한 나는 1,000원은 받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 생산비용.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딴 게 아니고 요 공급곡선의 높이는 어떤 말이냐? 여기서 요 높이죠. 요 높이는 어떤 의미라고? 생산비용의 높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위당. 이거 이제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한계의 비용 공부했다, 그지? 이게 이제 한계의 비용이야. 한계의 비용이 이거 무시하시고 한 단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1,000원 들어갔으니까 나는 최소한 비용은 빼야 된다는 이야기야. 비용은 확보해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산 비용이 지금은 1,000원이잖아.
만약에 생산비용이 1,500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500원 들어가면 요게 생산비용이 1,500원 들었으면 더 이상 1,000원 아니겠죠? 올라가겠지, 그지? 이렇게 이게 오른쪽 생산 요게 요 높이 500원이야. 예, 요까지 1,000이고 1,500원이니까 평균 500원이고 1,500원인데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위로 쭉쭉쭉 올라가요. 이렇게 생산 비용이 2,000 되면 어떻게 요 항이 2,000 되면 당연히 2,000 올라가겠죠. 당연히 2,000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생산 비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 2,000인데 생산 비용이 또 하락해서 1,500원 되면 뚝 떨어지게 이렇게 되겠지. 또 생산 비용이 더 하락하면 이래 되겠지. 생산 비용이 지금은 1,000이지만 더 하락하면 한 500원밖에 안 되면 이래 되겠지. 그치?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은 위로 쭉 올라가고 생산 비용이 떨어지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술이 진보하면은 보통 기술이 진보하면은 생산 비용이 하락할까? 단위당 생산 비용이 되려 올라갈까? 아니, 기술이 진보했단 말이야. 생각만 이게 뭐 생산량이 좋아진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생산 비용이 하락하겠지.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근데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원래는 그 공구선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요? 지금은 1,000원 가지고 1,000원의 비용을 가지고 한 개밖에 못 만들어.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이게 한 개 만드는 비용이 1,000원이야. 다르게 말하면 1,000원 가지고 한 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기술이 진보하면은 같은 1,000원을 주고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또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한 개당은 생산비가 더 이상 1,000원이 안 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요거를 같은 1,000원의 비용을 들인다면은 이전에는 한 개밖에 못 만들지만 지금은 2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같은 한 개를 만드는데 비용이 줄는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림에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나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같은 움직임입니다. 즉 공급이 증가한다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기술이 진보하면은 기술이 진보하면 어떻게 된다고? 공급이 증가한다. 왜요? 생산비가 그만큼 하락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 요소 가격이 생산 요소라는 게 뭔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다, 그죠? 생산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생산 요소는 요게 뭐 노동이라든지, 그지? 자본 이런 걸 생산 요소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노동의 그게 임금이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단위당 임금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비가 하락하면 당연히 생산비가 적게 들겠죠. 생산비 적게 되면 단위당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 또는 무슨 말? 이게 임금비가 싸지면은 더 많은 노동을 고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가지면은 공급이 확증하겠지. 이렇게 간다. 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생산 반대로 여기서는 지금 내가 반대로 해놨다, 그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만큼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위로 올라가고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 생산비가 증가하면은 이게죠. 증가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어요. 생산비가 증가한다 이 말이고 이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같은 움직임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또 이거 볼까요?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거야. 세금. 니네들 물건 한 개 만들어 팔 때마다 세금 내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기업이 지금까지는 봐봐. 지금까지는 한 개 만드는데 생산비가 한 개 만드는데 생산비용이 1,000원 들어갔어요. 여기에 1,000원이니까 그지? 1,000원이니까 나는 1,000원 받을 생각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니네들 정부 때문에 물건 잘 편안하게 만들 수 있잖아. 단위당 한 개 만들 때마다 100원씩 세금 내. 그러면 딱 100원이 올라가야죠. 생산비, 그지? 1,100원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을 줄인다. 자, 그래서 보세요. 조세 부과하게 되면은 생산비가 결과적으로는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공급은 감소하더라. 반대로 여러분, 정부가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 세금만 걷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어떤 산업을 키우고 싶으면은 그 특정 산업에 대해서 돈을 주기도 합니다. 보조금 주면 어떻게 될까? 그 기업은 여러분 지금까지는 봐봐요. 지금까지는 생산비가 1,000원이었잖아. 근데 보조금을 100원 받았네. 그러면 보조금 100원 받으면 생산비가 더 이상 1,000원이 아니죠. 그죠? 900밖에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구분비가 안 되니까 생산비가 하락한다. 그만큼 공급을 증가한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생산비가 감소해서 공급이 증가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기억해 보세요. 그 밑에 거는 연관상관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는 괜히 이제 복잡하기만 하고 시험에 거의 잘 안 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우리 앞부분에 여러분 수요는 아까 정리해보면 수요는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특히나 대체제, 보완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 변화로 인해서 뭐가 중요하냐? 기술 진보, 생산비, 세금, 이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수요는 뭐가 중요하다고? 정상제, 열등제, 보완제, 대체가 중요하고, 공급은 뭐가 중요하다고? 기술 진보, 생산비 증가, 그다음에 조세금, 이 세 가지 중요하다, 그렇지? 요거를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차적으로 세금하고 보조금은 정반대로 역할하니까 그거는 뭐 세금과 보조금을 딸리 생각하지 말고 세금은 걷어가는 것이고 걷어가니까 생산비가 그만큼 커지는 건데 보조금은 돈을 받으니까 그만큼 줄는다, 그죠? 그거는 동전 앞뒤야. 요걸 하여튼 잘 해놓으세요.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경제 뒷부분이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굉장히 쉬워지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일단 여기까지 잠시 끊겠습니다.